안녕하세요.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학부모의 임원으로 활동하기로 결심했다는 거겠죠? 마음먹기까지도 큰 결심이었는데 신청서를 보고 또 한 번 앞이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입후보 소견서도 써야지, 지원자가 많아 경선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 앞에서 소견 발표도 해야 하고, 긴장되고 떨리고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마 학부모 운영위원과 학부모의 임원 모두 신청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학부모의 임원과 학교 운영위원을 함께 활동하면 바쁘기는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로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과 학부모 임원의 겸직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역 교육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겸직을 하는 것이 각각의 활동에 훨씬 도움이 됐었어요. 학운이나 학부모의 임원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서 제출 기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신청서 신청 방법은 학교 가정통신문에 잘 나와 있으니 제출 서류와 제출 마감일자, 제출 장소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제출 날짜 지나서는 접수가 안 되니 꼭 날짜 확인하시고요. 무투표 당선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입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해서 총회날 경선을 치를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소견서 작성도 미리 해두세요. 먼저 학운이 입후보 등록 서류와 학부모 임원 입후보 등록 서류를 비교해 볼게요. 똑같이 학교에서 봉사하는 학부모 대표들인데 왜 제출 서류가 다를까요? 그 이유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 자문을 하는 법적 기구이고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자치기구이기 때문이에요. 운영위원회는 학교 정책 결정을 하는 법적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직해도 안 되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성폭력 범죄 경력도 없어야 돼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입후보자 등록서에 본적을 기재하고 행정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하지만 학부모의 임원의 자격은 해당 학교 학부모면 되니 제출 서류가 아주 간단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교에서 학부모의 임원과 운영위원은 겸직 가능합니다. 자녀가 둘일 경우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중학생일 때 두 아이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큰아이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하고 작은아이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임원을 한다. 그렇게 각각 활동하실 수는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볼게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를 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하시면 되고요. 사진도 붙이셔야 돼요. 다음 등록기준지가 뭔가 하실 거예요. 등록기준지에 본인의 본적을 적으시면 돼요. 본적을 적는 이유는 신원조회 때문이에요. 웬 신원조회? 라고 생각하실 텐데 성범죄 경력이나 공무원법 제33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신원조회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만든 운영위원이 뭐야 영상을 보시면 운영위원 자격에 대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전화번호, 자녀의 학년반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몇 반인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자, 자격 확인란 볼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다른 학교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도 예 체크하시고 본인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에도 예 체크하시면 됩니다. 운영위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심의나 자문을 하는데요. 그 중에 예결산도 심의 자문을 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서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취득 알선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 의결로 운영위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경력과 직업 작성하시면 되고요. 경력은 운영위원이나 학부모의 임원, 반대표 등 학교에서 그 학부모 활동 참여하신 경력을 적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과거 경력 중에 교육에 관련된 경력이 있다면 적으시고요. 없으시면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작은 거라도 적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학부모의 임원 입후보자 신청서는 이 서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서류를 보면 아마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입후보 소견일 거예요. 입후보 하는데 나의 각오 정도를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들 많이 적으세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노고에 힘을 다하고자 입후보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두 맞는 말이지만 입후보하는 학부모들의 입후보 소견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입후보 소견만을 보고는 후보자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부탁으로 등 떠밀려 입후보한 경우라 해도 경선을 치를 수 있으니 입후보 소견은 나의 생각을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활동 계획이나 운영위원 역할이나 학부모의 역할을 적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운영위원의 역할과 학부모의 역할을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할게요. 먼저 학교 운영위원회를 보면 학교 예산안과 결산, 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 학원입니다.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디에 우선으로 쓸지까지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우리 학교 학칙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새로이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학교 운영비 조성 및 사용, 의무교육을 받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운영지원비가 폐지되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는데요. 그 운영지원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심의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 급식,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복, 졸업 앨범 등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요.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평가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학교 운동부 구성이나 운영, 그 밖에도 학교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고 있어요. 공립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사립학교는 자문을 한다는 거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모르시는 분은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부모의 역할도 한번 볼게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에서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가장 다른 점이 이 지점이에요.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에서 건의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교육 모니터링이란 예를 들어 공개 수업 같은 걸 말합니다. 공개 수업 후 그 수업을 듣고 수업 평가를 학부모들이 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나눠서 수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수업을 듣고 수업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학부모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먼저 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부모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부모 교육 예산을 알차게 사용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를 부른다거나 독서 지도에 관련된 교육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많은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워낙 다양해서 다음 영상에서 몇 가지 사례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역할을 이해했다면 소견서 작성이 조금은 쉬울 거예요. 내가 학부모 운영위원이나 학부모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학교의 문화나 시설을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소견을 작성하는 것도 좋겠죠. 학교 운영위원의 경우 학교 운영 전반에 심의 권한이 있으니 이런 역할 권한이 있는 내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자 역할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운영위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소견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이 부실한 학교라면 우리 학교 아이들이 학교 급식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적으셔도 좋겠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때는 학교가 너무 불편하지 않은 내용으로 적으셔야 해요. 학교 급식이 엉망이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학교 급식에 나름 만족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불신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 신중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생활하기 편안한 교복 도입을 위해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실성 없는 학교의 학칙 개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 보겠습니다. 등등. 우리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해하거나 바꾸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작성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과 소통을 하셔야겠죠. 또 학부모의 임원일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학교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든지 학부모들의 역량 강화와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좋은 강좌를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와 같이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시로 간략히 몇 가지 제가 적어봤는데요. 예시는 예시일 뿐 워낙 학교마다 상황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양하니 여러분 학교 실정에 맞게 소견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제출 기간 안에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학부모 총회날 입 후보자가 모집 정원과 같다면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되실 거고 입 후보자가 정수보다 많다면 경선을 치러야 하겠죠.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경선을 준비해서 소견 발표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모 정기총회는 보통 3월에 개최합니다. 운영위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학부모의 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 총회는 학부모 회장이 소집하게 돼 있는데요. 학부모 총회날 담임선생님도 만나야 되고 학교 운영에 대한 교장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운영위원 선거다 뭐다 아주 바쁜 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학부모 총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직접 투표가 힘들어져서 전자투표로 투표를 대신하는 학교도 늘고 있어요. 더 간편해진 것 같아 전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총회도 줌이나 유튜브로 진행되고요. 간혹 가다가 입 후보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거 치르려면 학교 선생님들 일이 많아진다고 그냥 알아서 후보들을 정리해 정원 내로 만들어 경선을 안 하려는 학교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을 어기는 행위이니 문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경선을 치러서 우리 학교 학부모들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셔야 우리 아이들 학교 문화도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4월에 열리는 첫 운영위원 회의나 학부모의 운영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선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이 올라가면 여러분께 알림 소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정책 강사 물고 이민혜였습니다.